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주변에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정말 빛이 나고 표정도 좋아지고 막 얼굴 자체가 막 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꽁냥꽁냥이 좋아서 얼굴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는 우리는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예스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브라이트 사이트가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10가지 행동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휴대폰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나요? 휴대폰은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휴대폰을 연인 앞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만 봐도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몰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비밀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음식을 같이 나눠 먹나요? 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상대방 걸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먼저 나눠주는 것을 얘기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먹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특히 나눠 먹는 사이일수록 친밀감이 좀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식탐이 있어서 뺏어 먹기 위한 나눠 먹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말고요, 내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기꺼이 나눠주고 내가 맛있게 생각하는 거 상대방한테 먼저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쁜 습관이 고쳐졌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하고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래 만나려면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런 행동들은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상대방도 너의 이런 행동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연애 스타일이라든지 전화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무슨 스타일이라든지 하여간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잔소리를 하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요,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왜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네가 맞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요,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스타일, 너의 스타일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처럼 굳어져 있지만 앞으로 둘이 먼 미래에 같이 함께 하고자 한다면 서로 맞춰 나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잔소리를 더 많이 하고요, 함께 하려고 할수록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면서 서로 맞춰 나가자라고 자꾸 제안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면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고칠 생각이 없다는 건 너하고의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되게 중요하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조언을 묵묵히 따라주는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르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조언을 따른다는 건 곧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럴 때 군말 없이 조언을 따라주기만 해도요,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인이 하는 말을 일단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다가 나하고 정말 맞지 않아,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봤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조정을 해나가는 게 사실 관계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나요?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만지면 안아주고 싶고, 안아주면 입 맞추고 싶고, 그리고 그날 같이 있고 싶고, 이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마음이 식었다면 아무래도 스킨십의 횟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스킨십은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몸의 사랑도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당신의 취미에 관심을 가져주나요? 연인이라고 하더라도요. 20년 이상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관심사, 취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다 달라요. 서로 취향과 기호가 다르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심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나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면 넌 나랑만 같이 있어야 돼, 네 개인적인 취미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막 남자가 낚시가 취미인데 너 놔두고 낚시 갔지? 그럼 네 거 다 버릴 거야. 그러면서 허락도 없이 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상대방의 취미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취미, 내 관심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7번째입니다. 길고 지루한 기다림도 기꺼이 기다려주나. 요 남녀 사이에서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달라요. 여자는 쇼핑을 좋아하고 남자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쇼핑을 함께 따라가주는 남자친구, 게임을 함께 해주는 여자친구, 이렇게 서로 함께 해주지 못한다면요, 서로 연인을 사랑하는 게 덜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따라 해준다고 진짜 즐긴다고 생각하고 연인은 쇼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게임한다고 여자친구를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게임하는 걸 못하게 하고 쇼핑하러 가자고 한다거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면요, 둘 다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게임은 몇 시간 하는데 우리 같이 하자, 대신 쇼핑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너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야, 내 취미니까 네가 무조건 나를 이해해줘 하면서 둘의 시간을 무조건 무시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상대방의 취향과 취미를 기다려줄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8번째는요. 문제를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나요? 사실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퉜을 때나 감정적으로 나빴을 때나 상했을 때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 서로 은근히 기싸움을 되게 잘해요. 직접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하면 자존심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는 것처럼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야말로 더 큰 사람이고 더 큰 사랑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풀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좁다라는 거죠. 물론 사랑에 따라선 다릅니다. 큰 사안인지 작은 사안인지 그 의도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지 관계 개선인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모시자. 근데 이거는 서로 정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데 어머니를 모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달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라면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내민다면 이 사람이 좀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사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양보할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화해 제스처를 내민다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자, 9번째입니다. 자랑스러워하나요, 연인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지 않고요, 몰래 데이트하고 숨겨요. 이렇게 연인을 자랑하지 않는 관계들은요, 쉽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랑하고 싶지 않은 연인이다. 그러면 몰래 꽁꽁 숨겨놨다가 연애만 하다가 기회가 되면 헤어지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자랑을 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혹은 가족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옆에 있어줬나요? 예요. 살다가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막 아파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을 가야 될 때, 혹은 내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혹은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조그만 신호라도 보낼 때
나에게 정말 이렇게 달려와 준다면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그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같이 해야 돼요. 상대방만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도 동시에 우리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받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주는 것도 사랑이고 주면서도 받는 게 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나도 상대한테 그런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